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중보건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공중보건 하면 공중변소, 공중전화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공중과 이 공중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대상도 전체 국민입니다. 자, 공중보건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보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효율성, 지속성, 포괄성, 접근성, 공공재화, 공공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 기억하실 것은 효율성이죠. 일정한 자원을 투입했을 때 최대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게 공중보건의 특성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질병관리 사업으로 넘어가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말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은 그 매슬로우의 위계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욕구는 위계가 있다. 그래서 아래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환자들 중에 어떤 욕구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좀 구분하실 줄 알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폐렴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어요. 산소 요구량이 막 증가합니다. 자, 어떤 욕구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발 환자가 목발을 짚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하고 불안감을 느끼죠. 자, 이건 어떤 욕구이냐면 안전의 욕구예요. 자,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보라색 가운을 착용을 하고 지냅니다. 자, 이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 소속의 욕구이고요. 자궁절제술, 유방절제술 수술한 다음에 이 느끼는 감정들은 자아 존중의 욕구, 그리고 그 자아 실현의 욕구, 자, 위계적 욕구의 가장 윗단계에 있는 욕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각 욕구에 대한 정의보다는 어떤 경우에 어떤 욕구가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개념은 변화 단계 이론이에요. 자, 술을 막 마신다던가 흡연을 마구 한다던가 하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변화를 줘서 이거를 끊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이론이 변화 단계 이론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범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변화 단계 이론은 크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계획 이전, 그 다음이 계획, 그 다음이 준비, 그 다음이 행동, 그 다음에 유지 단계, 총 5단계로 나누어지죠. 자, 계획 이전 단계는 말 그대로 계획이 없습니다. 변화의 의도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는 동기부여 또는 흡연했을 때, 음주했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계획 이전 단계, 그 다음이 계획 단계예요. 자, 이 계획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천은 안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자가 진단을 좀 하게 하면서 OX 퀴즈를 통해서 이게 위해하구나를 인식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자, 담배와 술을 끊을 생각을 한 달 이내로 하고 있어요. 즉, 준비 단계는 한 달 이내에 끊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행동 실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금연, 금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한 달 이내 생각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끊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행동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행동 단계는 자, 지금 끊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단 증상을 교육시켜 주는 게 좋고요. 이 행동 단계는 6개월 이내까지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지속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 유지 단계가 되는 거고요. 자, 유지 단계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지지해 주는 것, 요게 가장 절실하고요. 그리고 유지하다가 한 10개월 됐을 때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어. 자, 실패했을 때는 어디로 가요? 계획 이전 단계로 가서 아예 변화 의도 없이 먹고 마시면 안 되겠죠. 다시
준비 단계로 가서 한 달 이내에 기간을 정해놓고 다시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마 예시를 주고 다음에 해당하는 변화 단계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계획 이전이나 계획이나 행동 유지 이런 건 잘 안 나오겠죠. 어디가 중요하냐면 준비 단계가 중요해요. 자, 행동. 한 달 이내에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나는 담배를 한 3개월 이후에 끊을 생각이야. 자, 이러면 무슨 단계예요? 계획 단계이죠. 그쵸? 나는 뭐 술을 2주 이후에 끊을 생각이야. 그러면 한 달 이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와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기한이 정해져 있음. 그러면 준비 단계이고요. 한 달이 넘어가죠. 뭐 3개월 이후에 또는 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한 달이 벗어난 기한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계획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변화 단계 이론에서 준비 단계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 나오는 개념. 숙주와 병원체 관련 특성입니다. 자, 질병은 자연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병원성기, 다음엔 초기 병원성기, 그 다음에 불현성 감염기, 그 다음이 현성 감염기, 그 다음이 회복기, 이 절차를 거치면서 자연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단계 중에 증상은 없지만 병원균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단계, 이거는 불현성 감염기 이렇게 부르죠. 적극적인 증상을 보이는 단계, 증상이 여러 가지 막 나타나요. 이거는 현성 감염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더불어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감염력이라는 게 있어요. 감염력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식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증식. 자, 병원력이에요. 병원체가 숙주에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을 병원력 이렇게 부릅니다. 자, 현성 감염. 동력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 독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을 동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면역력은 숙주에게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성질이에요. 자, 면역력이 높아. 그러면 질병에 잘 안 걸리겠죠. 같이 더불어 나오는 개념이 있죠. 저항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항성,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그러면 질병에 잘 안 걸리겠죠. 감수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자, 감수성이 높아.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소량의 병원균으로도 쉽게 그 감염이 발생되는 상황.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면역력, 저항성은 높을수록 좋은 거. 감수성은 높으면 질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단어, 용어 정의 매회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개념. 질병의 예방입니다. 자, 공중보건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전체 국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것, 또는 이 건강한 상태를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증진시켜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을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좀 있대요.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요 세 가지 단계에 이렇게 걸쳐서 예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1차 예방은 뭐냐? 1차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건교육, 예방접종, 산전간호, 질병예방, 건강증진, 환경개선, 개인청결 유지,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교육이에요. 보건교육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쵸? 자, 2차 예방은 뭐냐면 조기 진단, 조기 검진, 조기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흉부 X선을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결핵을 발견하는 거, 조기 진단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해당하고요. 3차 예방은 마지막이에요. 이미 다 노출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나머지 기능을 유지하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재활,
사회생활 복귀, 그다음에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뭐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당뇨병이에요. 자, 당뇨병에 걸리지 않게 보건교육을 한다. 그러면 1차겠죠.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식이요법을 해요. 그럼 2차겠죠. 그 다음에 당뇨병의 합병증이 문제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한다. 그러면 3차 예방에 해당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방, 뭐 질병에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 증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1차, 2차, 3차다 그러면 1차는 가장 기본 발병 전, 2차는 초기 발병, 3차는 재활,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잘 하십시오. 자, 6번째 나오는 개념, 감염병 발생 양상입니다. 자, 감염병 발생 양상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생각해보면 처음에 1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팬데믹이라고 했었죠. 전 세계적, 그쵸? 2대륙 이상 감염이 만연해지는, 그래서 팬데믹 전 세계적.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19 어떻게 하죠? 4급으로 지정이 됐고 우리 토착형 또는 풍토병으로 관리하겠다. 영어로 하면 엔데믹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팬데믹 세계적, 엔데믹, 풍토병 토착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행적도 있어요. 단시일 내에 넓게 발생하는 거, 또는 산발적, 뜨문 발생하는 거, 또는 주기적, 2년, 3년, 4년에 걸쳐서 주기를 가지고 한 번씩 발생하는 양상도 있지만 시험 문제 앞으로 나올 거는 아마 엔데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시험 문제가 풍토병이 있었어요. 엔데믹 풍토병, 토착형. 이게 뭐였냐면 그 낙동강 유역의 간 디스토마 또는 장티푸스가 이 엔데믹에 해당이 됐었죠. 자, 7번째. 감염병의 분류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1, 2, 3, 4급으로 분류가 돼 있죠. 1급은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다. 음압격리를 해야 돼요. 즉시 신고해야 돼요.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고 격리가 필요하죠.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돼요. 3급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돼요. 격리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돼요. 4급 표본 감시합니다. 7일 이내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1, 2, 3, 4급은 다 누구에게 신고를 하느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단 1, 2급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 다음에 3급, 4급을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위반 3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은 물론 다 외우셔야 되고요. 변동사항이 있었죠. 매독이 4급에서 3급으로 지정이 되었고 엠폭스가 2급에서 3급으로 더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4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개념인데요. 감염병 발생 과정입니다. 자, 감염병이 발생하려면 자,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저장소가 있어야 되고 탈출, 전파 경로, 침입해야 되고 감수성이 높은 숙주가 있어야 돼요. 요 6가지가 감염병에 꼭 필요한 단계이고요. 요 감염병 6가지의 절차를 중간에서 하나라도 끊어버리면, 차단을 시키면 감염병은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6가지 요소가 뭔지를 외우셔야 돼요. 병원체, 저장소, 탈출구, 전파 방법, 그 다음에 침입구, 감수성 있는 숙주, 요 6가지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병원체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세균이든 바이러스이든 리케치아이든 원충이든 기생충이든 병원체가 있고요. 병원소, 저장소라고 합니다. 저장소는 종류가 좀 있죠. 환자, 무증상 감염자, 보균자, 보통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현성 감염자, 증상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자도 있어요. 이거는 불현성 감염자 이렇게 불렀었고, 보균자도 있습니다. 병원체는 가지고 있지만 임상 증상이 없는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중에 가장 공중보건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건강
보균자입니다. 관리가 가장 어렵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탈출구. 탈출구는 내 입을 얘기하는 거죠. 결핵 환자에게 기침할 때 마스크를 씌워버리죠. 그렇죠? 코로나19 기침할 때 마스크를 씌워버리죠. 이거는 내 몸에서 나가는 그 탈출구를 막는 방법이에요. 탈출구. 그 다음에 전파 방법.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는 보통 성병이나 피부병을 얘기하고요. 간접 전파는 대부분 매개물을 통해서 전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가 내 입으로 뿜은 병원체를 누군가가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숙주의 침입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출구하고 좀 반대 개념이에요. 아까 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입을 마스크를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하도록 했죠. 침입구를 차단하는 방법은 결핵 환자가 왔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내 입을 막는 거예요. 검사자의 입을 막는 거. 즉 의료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침입구. 그러니까 탈출구는 환자의 입이고 침입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입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감수성 있는 숙주. 자, 감수성이 높다. 그러면 질병이 걸리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출입구의 손잡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그 다음에 그 쇼핑카트의 손잡이를 소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 6가지 감염병 발생 요소 중에 어떤 거를 차단하였느냐? 그게 잘 나오죠. 자, 어떤 거를 차단했을까요? 첫 번째는 소독을 했으니까 병원체를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병원체. 그 다음에 병원체가 묻어있는 곳, 저장소. 그 다음에 전파 방법. 요 3가지를 차단한 방법이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개념, 면역의 종류입니다. 자, 면역의 종류는 크게 선천성 면역, 그리고 후천성 면역, 선천, 후천 2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천 면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종족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다. 후천 면역은 종류가 좀 나눠지죠. 그래서 후천 면역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데, 후천 면역은 우선 2가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능동 면역인지 수동 면역인지, 능동 면역인지 수동 면역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후천 면역은 능동 면역이냐 수동 면역이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능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사기를 들고 와야 돼요. 주사기를 들고 와. 주사기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인공이고요. 주사기 없어도 돼. 주사기 없어도 되고,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그냥 자연적으로 받죠. 이게 수동 면역인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받는 게 수동. 능동은 주사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무슨 짓을 해야 돼요. 하고 나서 항체를 내가 만드는 거를 능동 면역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능동 면역도 2가지로 나눕니다. 자연 능동이냐 인공 능동이냐. 자연 능동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병에 걸려서 내가 항체를 만드는 거. 인공 능동은 뭐예요? 인공이니까 주사기를 가져와야 돼. 주사기로 주사를 맞고 내가 능동,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어. 이게 백신이에요. 수동 면역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 면역도 마찬가지로 자연 수동이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내가 받는 거. 태반을 통해서 엄마에게 받을 수 있고요. 초유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 수동이고요. 인공 수동도 있어요. 인공 수동. 자, 앞에 인공이 붙었죠. 그럼 주사기를 가져와야 돼요. 주사기로 나한테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자, 주사기로 맞으면 수동이니까 이미 만들어진 항체이죠. 그래서 치료제, 면역 혈청 또는 감마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자, 후천 면역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능동과 수동으로 나누고 자연과 인공, 자연과 인공 그 종류에 대해서도 구분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입니다. 자,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16개였고 올해는 17개로 하나가 늘었죠. 그래서 이거를 필수 예방접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방접종 순서와 더불어 종류를 17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 직후 제일 처음에 맞는 게 B형 간염 016 간격으로 맞아요. 모체가 간염 양성이에요. 그러면 면역 글로불린과 백신
두 개를 동시에 투여한다. 그 다음에 맞는 게 BCG, 결핵 예방이죠. 이거는 출생 후 4주 이내에 접종하시면 돼요. 백신의 성질은 한 번 접종하니까 생백신이고요. 단 모체나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을 때는 출생 즉시 접종을 합니다. 생백신이고요. 생백신이기 때문에 면역 글로불린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2개월부터 맞는 거 있어요. 2, 4, 6개월에 기본 접종하는 거, 2, 4, 6개월, 그 다음에 15에서 18개월, 만 4세에서 6세 접종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디탭. 저는 디탭과 친구들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디탭이고요. 새로 추가된 필수 예방접종이 로타바이러스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타바이러스 접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폐렴구균, 요렇게가 세트예요. 그래서 디탭, 로타,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세트로 자 2, 4, 6개월에 기본 접종 돌아간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복 접종을 짧은 기간에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사백신에 해당합니다. 물론 톡소이드예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백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이 됐을 때 인플루엔자 매년 접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개월에서 15개월, 만 4세에서 6세가 됐을 때 MMR 접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MMR이라 하면 홍역, 볼거리, 풍진 다 바이러스이죠. 그리고 얘는 생백신입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 15개월 MMR이 끝나면 수두 접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개월까지 A형 간염 2회차 접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염을 24개월 이전에 1차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본 내염은 생백신, 사백신 지금도 두 개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하냐면 엄마가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사 둘 다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 12세가 되었을 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2회차 접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이죠. 17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의 진단 기준인데요. 자, 바이러스, 세균, 리케치아, 원충, 기생충 이렇게 우리 책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떼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머리 터질 것 같긴 할 텐데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만 대표적인 거로 제가 뽑았고 물론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면 좋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문제은행을 보시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모의고사 1회부터 29회까지 쭉 풀어보시면 되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빈도수 높은 거 열심히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